네, 오늘 좀 이 볼카노프스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뭐 볼카노프스키가 육각형 능력치를 갖춘 완성형 MMA 선수라는 거는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이런 여러 가지 능력 중에서 또 이제 돋보이는 능력이 바로 이 전략 전술의 수립과 수행 능력입니다. 근데 이렇게 전략 전술, 이렇게 지략가형 타입의 선수들을 보통 이제 똑똑하다, 영리한 파이터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볼카노프스키는 거의 뭐 MMA, 격투기에 있어서는 거의 맨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MMA적 능력치에서 이런 파이터 IQ만 놓고 보면은 저는 거의 뭐 아인슈타인급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볼카노프스키의 이런 뛰어난 맨사급 MMA 그 파이터 IQ를 알 수 있는 기록 중 하나가 이제 긴 평균 파이트 시간입니다. 17분 40초의 평균 파이트 시간으로 패더급 역사상 가장 긴 평균 파이트 시간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또 승률 또한 엄청나죠. 즉 이런 선수들이 왜 이렇게 좀 경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승률이 좋냐,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표현하면은 경기가 너무 루즈한다, 늘어진다, 좀 재미없다 평가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어쩔 수가 없는 게, 이런 선수들은 상대방과 수싸움을 즐기는 선수입니다. 한 수 한 수 수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상대방 강점을 상쇄시키면서 상대방의 이런 강점들을 무장해제시켜서 결국에는 본인이 장기전으로 갔을 때 승리를 하는, 이런 본인만의 이런 공식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록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볼카노프스키가 이렇게 MMA에서 뛰어난 파이트 IQ를 보일 수 있는 이유, 중요 요소들에 대한 그 분석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도 말씀드린 것과 뭐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뛰어난 전략 전술의 수립과 수행 능력입니다. 근데 이게 물론 모든 파이터들이 전부 다 뭐 전략이나 전술의 수립을 잘 해야 되고 또 수행을 잘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선수들보다 본인의 확실한 이 공식을 가지고 이 공식으로 상대방을 깨부수는 타입의 선수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챔피언십 레벨, 메이저 단체에서 챔피언십 레벨에 가면은 상대의 강점이나 스타일에 맞춘 전략 전술은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이런 능력은 당연히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야 되는 만큼 탑5 내 탑 컨텐더 레벨의 선수들은 다 기본적으로 전략 전술 수립 능력이 또 수행 능력이 탑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중에서도 볼카노프스키는 현존하는 선수를 넘어서서 역대급 선수로도 꼽히는 선수입니다. 또 이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게 육각형의 능력치, 뭐 그래플링이면 그래플링, 타격이면 타격, 타격에서도 뭐 근거리 타격, 원거리 타격, 이게 다 가능하니까 상대방이 잘하는 거를 상쇄시키면서 약점을 파고드는 이런 능력들이 가능한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최근에 2차전까지 치러졌던 이제 마카체프와의 경기, 1차전에서는 마카체프가 이제 원거리 타격이 강점 있는 선수란 말이죠. 이 거리를 효과적으로 좁히기 위해서 전진 스텝, 쉬프팅 스텝을 통해서 본인의 스탠스 전환 또 이러고 또 거리를 효율적으로 좁혀서 타격을 맞췄었고요. 또 마카체프는 그래플링, 특히나 이 스크램블 싸움에 특화가 되어 있는 선수잖아요. 본인의 하체를 부지런하게 움직여서 마카체프가 그라운드에서 스크램블 싸움을 적극적으로 가지 못하게 방어를 하면서 1차전을 또 명승부로 만들어 냈었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의 패더급 5차 방어전인 야이르 로드리게스와의 경기에서는, 야이르 같은 경우에는 약간 마카체프와는 다른 결의 타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공격적인 타격이 강점인 선수인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들어가서 때리는 게 아니라 본인의 앞다리 레그킥으로 야이르가 들어오게 미끼를 던진 거죠. 들어오게 만든 다음에 원래 본인의 앞에 있던 왼발을 원래 위치에 두는 게 아니라 뒤쪽으로 빼면서 스탠스를 바꿔서 앞선 카운터를 맞추는 이 타격으로 좀 재미를 또 많이 보기도 했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나온 전략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무조건 다 통할 일이란 보장은 없어요. 그리고 안 통할 가능성도 꽤 높고요. 그때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A가 안 됐을 때 플랜 B로 돌아가는 능력도 좋아야 됩니다. 근데 볼카노프스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능력도 뛰어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본인이 짜고 나온 전략 자체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A에서 B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A가 살짝 막히니까 뭐 A-1 이 정도로 가는 거지, A에서 아예 B, 아예 다른 전략으로 가는 경우는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근데 반면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전략이 안 돼가지고 다른 거 플랜 B, 플랜 C 가야 되는데 플랜 A 물고 늘어지다가 박살난 적 많거든요. 그만큼 전략을 짜는 것도 중요한데 중간에 안 됐을 때 수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근데 볼카노프스키는 원래 본인이 들고 나온 전략 자체가 워낙에 잘 통하고, 또 이게 잘 안 돼도 살짝 변형하는 거를 워낙 잘하는 선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볼카노프스키 같은 경우에 일단 또 페이크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게 뭐 페이크 동작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격 동작보다는 동작이 작고 이러다 보니까 좀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페이크 동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일단 제스처 자체가 실제로 공격을 가하는 것 같이 거의 공격과 유사한 정도의 그런 동작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건 이
속도가 중요합니다. 이 속도가 너무 빨라도 상대방이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인지할 정도의 속도를 보여줘야 되고, 그렇다면 또 어느 정도 느리면 되지 않느냐,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또 그것도 아니에요. 너무 느려도 실제 동작과 괴리가 크기 때문에, 즉 상대가 이걸 가짜인 거를 알기 때문에 속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 개인 피셜이 아니라 스포츠 과학적으로 이게 증명이 된 내용이에요. 그만큼 이렇게 뭐 제스처나 속도가 중요한 건데, 그런데 이제 볼카노프스키는 제스처는 물론이고 이 속도를 기가 막히게 조절해서 상대방을 완벽히 속입니다. 그리고 이 볼카노프스키는 무기가 워낙 많잖아요. 뭐 그래플링도 잘하고 타격에 있어서도 뭐 펀치, 킥, 뭐 다양한 기술들을 쓰는 선수인데, 이 기술들을 통해서 이 모든 기술들을 상대방을 속이는데 쓰고요. 또 상대방이 이 본인의 페이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다 체크해서 적절한 공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본인이 뭐 테이크다운 페이크 할 때 너무 신경을 쓴다 하는 것 같으면은 테이크다운 페이크 하는 척 하면서 타격을 하고, 또 본인이 타격 페이크를 할 때 상대방이 거리를 얼마나 벌리느냐, 이것도 정말 예민하게 캐치를 해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너무 지나치게 멀리 간다? 이러면은 본인의 타격거리 중 가장 긴 킥 공격을 통해서 유효타를 맞추고요. 상대방이 뭐 들어오거나 공격적으로 들어온다 이러면은 카운터 펀치 아니면 그래플링을 통해서 상대방의 움직임에 맞추는 이런 기가 막힌 또 체크 능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경기 외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볼카노프스키의 그 6초 개조 능력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볼카노프스키가 파이터를 떠나서 이 사람 자체가 얼마나 좀 똑똑하고 그리고 실행력이 뛰어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볼카노프스키가 원래 럭비 선수였다는 건 다들 아시죠? 특히나 럭비 선수 때 몸무게가 100kg에 육박하는, 그러니까 묵직한 체형, 마동석과 같은 체형, 소위 그 근대 체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런 선수가 패더급 65kg까지 이 체급을 낮춘 거예요. 30kg 이상 몸무게를 감량을 한 건데, 물론 뭐 30kg까지 빼는 게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인 게 사실이긴 하지만은 운동선수였던 만큼 뺄 수 있는 체력이 있지 않느냐 반문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오히려 운동선수였기 때문에 그만큼 드라마틱하게 체중 빼기는 더욱더 힘들어요. 왜냐? 단순히 지방을 빼는 거면은 차라리 쉬운데, 볼카노프스키 같은 경우에는 본인한테 붙어있는 이 근육을 덜어내면서 체중 감량을 해야 되고, 또 본인이 럭비 선수가 아닌 종합격투기 선수에 맞는 이 체형을 만들어야 되는 과정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뭐 체중 감량이 아니라 육식 개조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 볼카노프스키의 그때 상황을 또 보셔야 되는 건데, 말이 좋아서 이제 프로 MMA 선수가 프로 운동 선수인 거지, 다른 메이저 스포츠 선수들처럼 이 운동만 해서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UFC 레벨에 가서도, UFC 선수 중에서도 탑 컨텐더 레벨에 들어가야지 운동만 해서 먹고 살지, 이게 아니면 거의 다 투잡 이렇게 뛰거든요.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명문팀 들어가면은 뭐 스포츠 영양사나 뭐 물리치료사, 피지컬 트레이너가 있지 않겠느냐 하겠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게 코치들이 분야별로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설사 뭐 어느 정도 분야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선수들이 쩌리들을 메이저 선수 지금 케어하기도 힘든데 어중이 떠중이들을 그렇게 집중 케어할 일은 없죠. 그리고 심지어 볼카노프스키가 그렇게 육체 개조를 할 때는 아예 그냥 프로 1, 2전 때 진짜 그냥 뭐 거의 아마에 가까운, 그러니까 운동선수로 따지면 거의 아마 레벨의 선수였습니다. 이런 선수가 전문적인 뭐 식이요법이나 이런 트레이닝을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물론 주변에 도움은 있었겠죠. 하지만 본인만의 그 주도적인 공부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육체 개조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본인이 UFC 챔피언이 되고 나서도 뭐 라이트급도 가고, 또 라이트급에서 다시 패더급 옮기면서까지도 좋은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었던 게, 기본적으로 사람 자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노력도 한 거고, 또 이게 공부하고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사람 자체가 좀 타고난 머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볼카노프스키 같은 경우에는, 볼카노프스키가 선수 은퇴 후에 뭐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MMA 코치로서 계속해서 본인의 커리어를 이어간다면은 선수 못지않게 또 좋은 커리어를 쌓을 수 있지 않을까. 워낙에 뛰어난 지략가니까요, 좀 그럴 가능성이 높은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볼카노프스키 같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좀 파이트 IQ가 좋은 선수는 좀 롱런을 하고요. 그리고 패더급에서 88년생 35살의 선수가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이거는 이미 지금 롱런에 성공을 한 선수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알렉산더 볼카노프스키가 역대 MMA 선수 중 파이트 IQ가 왜 뛰어난 선수로 평가를 받는지, 왜 격투기 맨사로 평가를 받는지에 대한 분석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댄스!